한인은행, BBCN과 윌셔은행이 뱅크 오브 호프로 출범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다음 주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중심도로인 브로드 애비뉴 코리안 병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 이렇다 할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립고등학교 509개교 건물에서 채취한 1,341개 샘플에 납성분이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퀸즈의 무상 유아교육인 프리-K 학급이 늘어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헌터스 포인트에 2개의 프리-K 학급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교육 인력난 해소책으로 타주의 경력직 교사를 뉴욕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주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리전트 위원회는 11일 타주 경력직 교사에 대한 임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메디케이드 라이드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 라이드는 노인과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은행인 BBCN과 윌셔은행이 뱅크 오브 호프로 출범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다음 주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출범하면 한인은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이 탄생하는 겁니다. 관련 내용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은행 BBCN과 윌셔은행이 합병한 가운데 이들 은행의 새 이름인 뱅크 오브 호프가 다음 주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출범하면 한인은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올 1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128억 달러가 넘습니다. 뉴저지 은행 관계자는 현재 뱅크 오브 호프 출범에 따른 법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합병이 되려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감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총에서 저희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감독국의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7월 14일 내일 10시 여기 퍼시픽 타임으로 10시에는 윌셔은행, 그다음에 BBCN은 10시 30분에 주주총회를 갖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두 은행은 합병이 돼도 고객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두 은행 측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고객분들의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오히려 그 고객분들이 BBCN과 윌셔은행 지점을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해지시죠. BBCN 은행과 윌셔은행은 지난해 12월 100% 주식 맞교환의 동등 합병 방식의 최종 합병 계약서를 교환,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합병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중심 도로인 브로드 애비뉴의 코리안 웨이 병기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안은 지난 2014년도에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 이렇다 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까지 진행이 된 코리안 웨이 병기안에 대해 최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한인 주민으로 이뤄진 팰리사이드 파크. 중심 도로인 브로드 애비뉴의 90% 이상이 한인 상점들로 밀집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상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공식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되어 온 코리안 웨이 병기 추진은 그동안 타민족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진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코리아 웨이 병기 사업 조례안이 논의를 마치고 정식 상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우리 펠팍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큰 사인을 붙여서 코리아 타운으로 이렇게 한번 명명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제안이 또 있고 그것도 지금 심도있게 토의 중이에요. 당초 브로드 애비뉴 전체 구간을 지정하려 했으나 이태리 주민 등 비한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링코브 애비뉴와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사이 2개 블록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최근 로툰도 시장이 $2만 내외의 표지판 교체 비용을 한인 사회가 부담하자는 제안으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펠팍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이 코리아웨이 승인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겠다는 커미트 레터까지 보내주면서 이 코리아웨이가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펠팍 시장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코리안웨이 병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승인되면 펠팍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홍보 효과를 통해 타운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 후보가 13일 코로나 경로회관을 방문해 유권자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노인복지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승진 예비 후보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노년층의 빈곤율이 평균 노년층의 빈곤율보다 높아 많은 어르신들께서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인주택 확대와 의료 혜택 확충,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을 보살피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30년 가까이 민권센터를 이끌며 축적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과 권익옹호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층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아울러 매년 선거에서 높은 투표 참여율로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노인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며 오는 9월 13일 예비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09개교 건물에서 채취한 1,341개 샘플에서 납성분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은 11일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직원 등이 학교 식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3월 뉴욕시 학부모나 학생들이 직접 공립학교별 수돗물 납성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 검색창에 학교 이름을 입력하면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퀸즈의 무상 유아교육인 프리-K 학급이 늘어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헌터스 포인트에 프리-K를 2개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 관계자는 이스트리버 인근의 인구 증가로 늘어난 지원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수용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국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프리-K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욕시의 이 같은 추가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적은 수의 학급 추가로는 현재 대기 중인 지원자를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프리-K 혜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후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브루클린에서 33명이 합성 마리화나 일종인 K2 과다 흡입으로 응급실에 집단 후송됐습니다. 이에 브루클린 보로장인 에릭 애담스는 13일 이 약물에 대한 경고문을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배포할 것이라며 주의 환기에 나섰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아침 9시 반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터비선의 미틀 애비뉴 JMG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스토톤 스트리트가 브로드웨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약물을 흡입하고 있다고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길 위에 쓰러진 채 몸을 떨거나 또 다른 이들은 비틀거리며 길을 배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목격자 브라이언 하서는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공개하며 좀비들이 즐비하는 거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복용한 약물이 합성 마리화나의 일종인 K2라고 전하며 이 약물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K2는 환각, 신장기능 마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약물로서 뉴욕주에서는 이 약물의 판매, 제조, 소유가 금지됩니다. 이에 13일 브루클린 보로장 에릭 애덤스는 13일인 오늘 이 합성 마리화나 K2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주가 교육 인력난 해소책으로 타주 경력직 교사를 뉴욕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주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리전트 위원회는 11일 타주 경력직 교사에 대한 임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새 규정은 일정 요건만 충족이 되면 뉴욕주 교사 임용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있으며 즉시 발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주 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담당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해당 분야 교사 업무 능력 평가에서 효과적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면 됩니다. 또 뉴욕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외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교사 자격증과 같은 전문직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티 로사 리전트 위원장은 뉴욕주 교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타주 교사 임용이 활발해지면 교사 인력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밀집 학군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메디케이드 라이드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 라이드는 노인과 장애인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연방보건부가 감사를 통해 100건의 메디케이드 라이드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주정부와 연방 기준에 맞춰 운영된 경우는 단 12건에 그쳤습니다. 위반 사안은 운전자 라이선스 증명이 안 됐거나 차량 크기나 좌석 등 차량 미달 조건 등 다양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정신건강협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라이드를 신청한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차량이 늦게 도착해 진료나 치료 시간에 늦거나 아예 취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운전 중에 문자나 전화를 사용해 무례하다고 느낀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롱아일랜드 노스 메릭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된 2명의 아이와 15마리의 개가 구조됐습니다. 집주인인 36살의 여성 이베트 시버는 이날 아동복지 위반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오후 4시 반 롱아일랜드 노스메릭 28 에스터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36살의 여성 이베트 시버가 아동복지 위반과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집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된 2명의 아이와 15마리의 개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두 아이는 현재 병원으로 우성돼 이상이 없는지 검사 중이며 15마리의 개들은 햄스티드 타운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그녀의 집 대문 앞에는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함에 경고가 붙어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요일 이후 기소될 예정이라고 당국이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경찰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 일당이 체포가 되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이 총격 우려로 한때 폐쇄되는 등 미국 사회가 잇따랐던 총격 사건 휴중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AP통신과 CBS 뉴스 등에 따르면 베턴루지 경찰서장 칼 다바디는 전당포에서 총을 훔쳐 경찰을 죽이려고 계획했었던 일당 4명 중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베턴루지의 한 전당포에 지붕을 통해 침입해 권총 7정을 훔쳤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의 나이는 각각 13살과 17살, 20살로 이들은 지난 5일 베턴루지에서 백인 경찰 총격에 사망한 흑인 엘턴 스털링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 공격을 모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권총 7정 중에 2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4번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도 근처에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12일 오후 한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총격 우려로 의사당이 폐쇄된 것은 일주일 새 벌써 2번째입니다. 미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폐쇄적인 정책을 속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13일 의회 전문지인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보호무역 기조에 이어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거대한 장벽 건설과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한 무슬림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정강에 속속 반영했습니다. 공화당의 주요 대선 정책 기조가 될 이번 정강은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 공약을 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공화당은 전날 정강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물리적 장벽을 건설하고 무슬림의 입국을 제한하는 구상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강은 먼저 차량과 보행자를 모두 저지할 수 있도록 남쪽 국경지대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강은 또 이슬람 테러와 관련된 지역으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슬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 정강위원회는 이에 앞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게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 정책 기조도 확정했습니다. 테리사 메이가 13일 제76대 영국 총리에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1990년 총리에서 물러난 지 26년 만에 2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20일 만입니다. 메이 총리는 남편 필립 메이와 함께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다수당 대표 자격으로 버킹엄을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했습니다. 여왕은 메이에게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 메이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메이에게 총리로서 하원의 신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정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로써 메이가 영국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여왕에게는 통치 기간 중
13번째로 많은 총리입니다. 미국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지난해 평균 보수가 1,550만 달러로 직원의 276배였다고 마켓워치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출 기준 350대 기업의 CEO들이 보너스와 스톡 옵션 등을 모두 합해 30년 전보다 7배 이상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8년도부터 2015년 기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한 CEO 연봉은 941%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성장보다 73%가 빠른 수치입니다. 특히 일반 직원의 보수가 같은 기간 10.3% 오른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현저히 큽니다. 한인사회 단신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이 13일 웨체스터 한인회 박윤모 회장의 초청으로 로버트 아스토리노 웨체스터 카운티장과 면담했습니다. 이날 김민선 회장은 웨체스터 한인회 등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웨체스터 카운티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은 패를 전달했고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조키로 카운티장과 논의했습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는 법적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모집을 완료하고 11일 서명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 후보는 선거구 내 민주당 소속 유권자들로부터 총 3,347개의 유효 서명을 받아 후보 등록 요건인 1,000개보다 3배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천 개 유권자 서명은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3명의 학생들이 최근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그간 민권센터의 시민 참여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 및 해외 단신입니다. 12일 오전 이탈리아 남부 바리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밤새 사망자가 늘어 현재까지 희생자가 사망 27명, 부상 50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소형 축구장 50개 건설을 추진합니다. 소형 축구장 건설로 축구 붐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정부와 축구팀인 NICFC, 미 축구재단 등과 함께 협력해 향후 5년 동안 300만 달러를 투입해 5개 보로에 총 50개의 소형 사이즈 축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이 12일 전자책 앱을 출시했습니다. 심플2라고 불리는 앱은 총 30만 권 이상의 책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 사용자로 도서관 카드 소지자에 한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JP모건이 미국의 대형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시급을 인상합니다. 12일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JP모건인 하급 직원 18,000여 명의 시급을 오는 2019년도까지 20%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지난해 1,166달러를 썼으며 이 가운데 36%인 422달러를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에서 원하는 지구상의 목표물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우주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전략 미사일군 산하 군사 아카데미 교수인 알렉세이 솔로 도브니코프는 13일 자국의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다른 전문가들이 미래의 우주 전략 폭격기를 위한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한 40대 여성이 10년 동안 직접 출산한 아기 8명을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BC 통신과 영국의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드레아 지 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 8명을 출산 직후 수건으로 싸서 집에 숨겨왔다고 지난 10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독일 남부 바바리아주 발렌필스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수건과 비닐봉지에 쌓인 신생아 시신 8구가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나인앤틱이 내놓은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의 열풍이 숫자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용자 수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추월하고 미국 게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사용자당 이용 시간이 페이스북을 넘어섰습니다. 네팔에서 야생 코끼리와 셀프 카메라를 찍으려 한 남성이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을 8월 2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5의 차기작의 이름을 갤럭시 노트 6가 아닌
갤럭시 노트 7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이어집니다. (7월 14일) 목요일은 아침 시간대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출근 시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6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15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특히 이날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 섭씨 35도로 폭염에 유의해야 합니다. 밤 최저 기온은 화씨 45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16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3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17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